마이바티스2 프로젝트 구현은 지난 시간에 했고, 수업 연휴 전 얘기지만, 실행을 실행을 하고, 스턴트 리스트 2 URL이죠. 이름으로 조회하기. 요 URL. 자, 요 화면이 출력이 됐어요. 지금 전체 학생이 조회됐는데, 지금 스튜던트 리스트 2. 스튜던트 리스트 2 URL을 내가 여기 실행을 했지. 소스 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소스 코드를 보세요. 스튜던트 리스트 2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느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지? 이렇게 실행되는 과정대로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지. 스튜던트 리스트 2 여기죠. 이거 액션 메소드죠. 그리고 여기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받겠다라는 변수죠.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 변수인데 앞에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어떤 리퀘스트 파라메타 값 하나만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요. 객체로 받을 때는 우리가 객체로 DTO 객체로 받는 거 앞에서 구현했었죠. 스튜던트 에디트 그때는 리퀘스트 파라메타 여러 개를 받을 때고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만 받을 때 하나만 받으니까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파라메타 하나 받겠다. 그리고 당연히 문자열이고 그러면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받을 때는 그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 하나를 받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에러는 아니고 디폴트 밸류로 빈 문자열을 여기다가 대입해라예요. 디폴트 밸류. 있으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이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여기다 대입하고 없다. 없으면 디폴트 밸류를 여기다 대입해라. 라는 뜻이에요. 너무 길죠? 길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현해야 돼. 만약에 귀찮다고 디폴트 밸류 이거 빼면 자, 빼봅시다. 소스 코드에서 디폴트 밸류 빼도 돼. 자, 지워버립시다. 콤마 디폴트 밸류 이 부분을 빼고 저장하면 자, 지금 이게 새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새로 시작됐고 이건 아까 실행한 화면이고 요 탭 닫고 새로 스튜던트 리스트 2 엔터 에라야. 에라고 그 리퀘스트 스테이트 이 스테이터스가 서버의 응답 HTTP 스테이트 콤마 스테이트죠. 서버의 응답이에요. 응답 스테이터스 코드 400번. 그리고 이 400번의 이름은 bad request야. 요청이 잘못됐다. 꼭 필요한 게 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가 빠졌냐? 밑에 있네. required parameter. 네, required, 필요한 request parameter가 is not present, 없다. 그리고 요 부분, request parameter 이름을 말해요. 따옴표로 묶은 거. name이라는 이름의 request parameter가 있어야 되는데 is not present, 없다. required parameter, 그 request parameter는 required, 필요하다. 필요한데 없다.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면 기술 면접에서 이거 흔한 질문이야. 그 HTTP 스테이터스 코드 아는 대로 다 나열해봐라. 그러면 이때 점수가 한 반절밖, 아니 반절은 뭐, 한 7, 80점짜리 그 그 답변이 뭐냐면 400번은 배드 리퀘스트고 404번은 납바운드고 뭐 301번은 뭐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건 이건 한 70점, 80점짜리 질문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질문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빼먹었을 때 발생하는 에러는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그 응답. 이게 에러야. 400번 bad request HTTP 스테이터스 코드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발생합니다. 뭐뭐 했을 때 이런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해야 100점이야.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요 얘기를 하면 되지.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에서 디폴트 밸류를 안 적어줬다면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필수인데 혹시 그 필수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빼먹으면 400번 bad request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100점짜리예요. 그냥 외워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수를 하면 무슨 응답이 옵니다. 이건 구현해봤다는 얘기잖아. 외워서 외워서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구현해봤다라는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꼭 외워요. 그런데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적어주면 그러면 생략해도 돼.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지. 그러면 에러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 to URL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건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아무런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냥 URL만 친 거야. 스튜던트 리스트 URL 엔터. URL만 입력했기 때문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방금 봤듯이 디폴트 밸류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400번 bad request 응답이 오고 그건 에러 응답이에요. 틀렸다라는. 자, 이제는 디폴트 밸류를 넣었으니까 이 name 값이 디폴트 밸류가 되겠지. 빈 문자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줄을 호출하죠. name이 빈 문자열이니까 빈 문자열 플러스 퍼센트면 그냥 결과가 퍼센트 문자열이죠. 스튜던트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이 전달돼서 스튜던트 매퍼 find my name 얘가 실행이 되죠. name 값이 그 퍼센트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이지. 그러면 요 name 값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요. 그러면 그 퍼센트 다운표 퍼센트 하나 들어있는 그 SQL이 되죠. 즉 요거 like to에 그 name 값으로 퍼센트 하나만 들어있는 문자열. 이렇게 퍼센트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 요게 끼워져 들어가서 서버에서 DB에서 실행되죠. 그러면 이게 전체 학생이 줘야 돼요. 요 SQL이니까.
여기 네임 값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는데 그게 퍼센트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이니까. 그러면 전체 학생이 조회돼서 리턴이 되죠. 리턴된 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리턴된 걸 받아서 이게 전체 학생이 들어있는 스튜던트 객체 목록이죠. 이 스튜던트 객체 목록을 모델에 add attribute 하고 스튜던트 슬래시 리스트 2 이게 뷰의 이름이죠. 뷰의 경로명. 그러면 이거죠. 스튜던트 리스트 2 그리고 이런 폼 태그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이대로 출력이 되죠. 이건 뭐 타임리프 기능 없지.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 학생 목록이 이 부분에 출력되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꼭 뭔가 실행해보고 소스코드 보면서 소스코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꼭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내가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러면 이것부터 봐야 돼. 바로 소스 코드 보지 말고 이 조회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 이거부터 봐야죠. 지금 이 조회 버튼이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 인풋 태그에 황이라고 입력했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서밋 버튼이네. 서밋 버튼이면 이 폼이 서밋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안 적었죠. 이 폼 태그에 저렇게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안 적으면 뭐라고 그랬죠? get 요청이고 URL도 안 적어줬어요. 폼 태그에. 그러면 URL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 URL. 이거 웹브라우저 창이니까 이거죠. 스튜던트 리스트 2 이 현재 URL.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안 적었으니까 get. 그리고 이거 name. 이게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이 이거예요.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이 name. name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한 값이 황이죠. 자, 그게 서버에 submit 돼요. 그러면 스튜던트 URL이 스튜던트 2니까 URL이 아까하고 똑같이 스튜던트 리스트 2, 그 다음에 get mapping,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이 name,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은 황. 자, 그러면 이 부분. 자, 황 플러스 퍼센트. 이게 황 플러스 퍼센트죠. 황 플러스 퍼센트. 황 플러스 퍼센트가 이렇게 전달돼서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서 이 SQL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이 되죠. 황 플러스 퍼센트면, 황 플러스 퍼센트니까 황 퍼센트. 황 퍼센트면, 이거죠. 이게 김 퍼센트였다면 첫 글자가 김, 이름 첫 글자가 김인 학생들. 황 퍼센트면 첫 글자가 황인 학생들 목록만 줘야 되겠지. 황 퍼센트면. 그래서 자, 그게 다시 자, 리턴되는 게 이름이 황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목록만 리턴됐고 그걸 모델에 add attribute 했고 다시 스튜던트 리스트 2라는 이름을 문자열을 리턴했죠. 이게 뷰의 이름이고 리턴된 게 뷰의 이름이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스튜던트 리스트 2 이 뷰가 실행이 되고
자, 이 부분 그대로 이렇게 출력돼요. 요대로 또 이렇게 출력되고, 자, 여기서 이제는 황씨 학생 목록만 출력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조회 버튼 누르면 황씨 학생 목록만 출력됐어. 그런데 인풋 태그에 황이라는 글자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냐면 그대로 출력되니까. 이렇게 출력되면 인풋 태그가 서버에서 이렇게 출력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지워진 게 아니야. 다시 출력된 걸 다시 그린 거죠. 근데 다시 출력된 거 보면 여기 밸류는 황이라고 없잖아. 밸류는 황이라고 없으니까, 밸류가 뭐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인풋 태그가 출력이 돼요. 자, 잘 이해했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텍스트박스 내용이 지워지는 이유, 지워진 게 아니라 다시 출력된 건데, 다시 출력된 인풋 태그에 밸류는 황이라고 없으니까, 그래서 비어있는 인풋 텍스트 박스가 그려진 거죠. 만약에 황이라고 채워져 있기를 원한다면 밸류는 황이라고 출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인풋 태그가 다시 출력될 때 황이라고 직전에 인정한 값을 채워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다. 자, 그 생각이 나면 그러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군이라는 그 해결 방안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해하는 게 있어야.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오케이. 그 다음, 부록.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죠. 자, 이거 기술 면적에서, 이게 부록이니까, 부록은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기술 면접에서는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기술 면접 질문에서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만해. 아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해. 뭐냐면, DB 조회 성능 개선을 위해서, 혹은 그냥 조회라는 말을 뺄 수도 있어요. DB 성능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란 말은 안 넣는다. 만약에 기술 면접에서 이 질문 나오면, 나 같아도 이렇게 질문해요. 자, DB 성능 개선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DB 성능 개선을 DB가 느리다. 그래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자, 뭘 어떻게 하겠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아주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야. 백엔드 개발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답변이 인덱스예요. 왜냐하면 성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조회 성능이야. 가장 성능이 문제되는 게 첫 번째 조회예요. 왜? 가장 먼저 조회 성능이 문제가 돼. 물론 등록, 수정, 삭제 이게 성능 문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될 수도 있지만 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조회 성능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조회 성능이 문제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조회할 때 가장 빈번한 조회 조건이 뭐냐?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학생이라면 학번, 이름, 소속학과 이게 이 세 가지가 가장 빈번하지. 가장 빈번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그 필드에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사실은 성능 개선할 때 하는 게 아니고 DB 설계할 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자 필수예요.
그래서 MySQL에서 인덱스 만들 때는 요 화면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 실습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자,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이렇게 실습해 보기 바라고, 뭐 인덱스 불필요한 인덱스 삭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외래키를 등록해주면 외래키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스턴트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외래키죠. 외래키라고 등록하자마자 그 외래키 필드에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포린 키라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외래키를 등록하기만 하면 되고, 외래키 등록해 주는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면 그 외래키를 안 만들어준 그런 DB 설계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종종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은 잘못한 거야. DB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외래키를 만들어야 제대로 만든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는 만들라고 있는 거고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회사 취업하면 외래키 안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있느냐? 왜냐면 DB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조금만 슬쩍 어깨너머로 조금 공부한 다음에 대충 뚝딱뚝딱 얼기설기 DB를 만들기도 했었어, 옛날에. 그래서 DB를 얼기설기 뚝딱 어깨너 구구단 아니 뭐 그런 걸 뭐라고 하지? 대충 만드는 거? 아무튼 그렇게 대충 만들면은 외래키가 그래도 DB 공부 안 하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대충 DB 얼기설기 만드는 사람들은 외래키를 안 만들기도 하고 오래된 DB 중에는 그런 DB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수가 혹시 DB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수라면은 외래키 그거 만들면 불편하고 쓸데없는 거야. 안 만드는 게 나아라는 주장을 하는 여러분 사수를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틀린 주장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수 밑에서 여러분이 개발할 때는 그냥 사수가 알려준 대로 시킨 대로 해.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사수가 되거나 팀장이 돼서 DB를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고 하게 될 때는 외래키 공부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맞아. 자, 그래서 외래키 등록 삭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하면 삭제할 수 있다. 혹시 직접 실습해보는 걸 매우 추천하고, HTTP 리퀘스트 구성 요소.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 프론트엔드 앱 개발자, 백엔드 앱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이렇게 URL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자,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봐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흔한 질문이야. 그때 이런 지식들이 술술술 나오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지식들 술술술 나오면서 설명을 하면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한참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공부 안 하면 별로 설명할 게 없어서 한두 마디 얘기하면 끝날 거야. 자, 그러면 떨어져.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외울 거 외우기 바래요. 부록이니까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마이바티스의 3번.
자, 아까 방금 이거 내가 여기다가 박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박씨 학생만 조회됐어. 그건 좋아. 근데 여기 박이라고 입력했던 게 사라졌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충 감이 있을 거예요. 그 대충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없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 지금 안 하면서 이 수업 듣고 있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외울 거 외웠다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박이라고 채워져서 이렇게 출력되려면 소스 코드에 value는 뭐뭐뭐를 구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tinyif 지시자 th 콜론 value가 필요해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언제나 value가 없는 이런 인풋 태그가 출력되는 거예요. 또 뭘 했든 무조건 이렇게 비어있는 인풋 태그가 출력이 돼요. 왜? 이렇게 출력되니까 value가 없잖아. 자, 그러면 타임리프 뷰에서 이 부분에다가 value는 뭐뭐뭐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눌렀다. 그러면 그 다음 출력될 때 황이라고 value는 황 이렇게 채워서 출력해야 돼요. 혹은 여기다가 박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눌렀다. 그럼 value는 박이라고 출력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뭐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내가 입력한 그 여기 3번 내가 여기서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 이게 리퀘스트 메소드가 계시니까 여기 이렇게 리퀘스트 메소드가 계실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저렇게 URL 뒷부분에 물음표하고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죠. 쿼리 스트링으로 계실 때는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name은 황 이래서 서버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전달된 거예요. 전달되면 3번 여기 그림에서 서버 액션 메소드가 받지. 받은 다음에 여기 4번 리스트 그냥 리스트.뷰가 HTML이 아니라 list2.html이죠. 아무튼 뷰로 이렇게 넘어갈 때 모델 애트리뷰트로 그 황씨 학생 목록만 전달하면 안 되고 그 조회 조건이 황이었다 아니면 조회 조건 그 name 값이 황이었다 아니면 name 값이 박이었다 이걸 뷰에 넘겨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그림 조회 조건인 name 값이 황이었는지 name 값이 박이었는지 뷰한테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면 뷰에서 그 넘겨받은 값을 여기에 value는 뭐뭐뭐라고 출력을 해야죠. 그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출력하기 위한 타임리프 소스 코드가 이거예요. th 콜론 value 하고 이렇게 하면 name이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 노란색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것도 예상 문제예요.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 필기고사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이렇게 출력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 출력에 의해서 인풋 태그가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질 때 이렇게 출력됐다. 그러면 황이 채워진 채로 그려지고 이렇게 출력됐다. 그러면 김이 채워진 채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현하고 싶냐면 여기서
학번을 클릭하면은 그 학생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려면은 A 태그가 있어야죠. 그거 여기 그걸 이렇게 구현해요.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이 부분, 이 부분은 td 태그에 스튜던트 객체의 네임 속성 값을 이건 그냥 출력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A 태그를 출력하지. A 태그를 출력하고 A 태그의 th 콜론 텍스트가 st.studentno A 태그의 사이의 텍스트는 학번이죠. 학번인데 A 태그니까 href url이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어렵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자,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th 콜론 텍스트 이거 이렇게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A 태그 사이에 그 학번 텍스트만 출력이 되죠. 그런데 요 부분도 있었다. 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하고 요건 소스 코드하고 출력되는 내용이 꽤 다르지. 타임리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기왕이면 소스 코드하고 출력되는 부분을 좀 유사하게 맞춰주지. 꽤 다르게 이렇게 타임리프가 돼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 뭐 외워야지. 아무튼 이런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이 모델 애트리뷰트의 학생 목록이 이렇게 3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이 부분 소스 코드랑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 같이 비교해서 좀 살펴보세요. 필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상 문제 데이터가 이렇고 소스 코드가 이렇다.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그럼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 문제니까 지금 좀 보고 외울 거 외우고 하세요. 자, 그 다음 A 태그 클릭. A 태그를 클릭하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URL은 상대 URL이에요. 상대 URL이면 웹브라우저 창에서 클릭한 거니까 웹브라우저 창의 현재 URL이 중요하죠. 만약에 현재 URL이 이거다 라고 하면 자, 이 상대 URL이 의미하는 건 현재 URL에서 이 마지막 슬래시 뒷부분 이 부분이죠. 마지막 슬래시 뒷부분만 이렇게 이 상대 URL로 바꿔주면 이걸로 넘어가요.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즉 스튜던트 에디트 URL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URL을 백엔드에 요청하고 이때 이 쿼리 스트링 부분이 리퀘스트 파라메터라고 그랬죠. 리퀘스트 파라메터의 id는 101이라는 데이터가 서버에 또 전달이 돼요. 그리고 A 태그를 클릭한 것이니까 그건 get. 리퀘스트 메소드는 get. URL은 스튜던트 에디트. 리퀘스트 파라메터는 id는 101. 또 만약에 학생 수정 페이지의 URL이 이거였을 때 현재 수정 페이지의 현재 URL이 이거다. 자, 여기서 이런 A 태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상대 URL이니까 상대 URL일 경우 웹브라우저 창에 현재 URL이 이거다. 그러면 마지막 슬래시 뒷부분이 이 상대 URL로 바뀌어요. 즉 이렇게 바뀌죠. 요 URL을 get 요청하게 돼요. A 태그 클릭은 get 요청이야. 오케이. 자, 구현해 봅시다. myBatis 3. 아, 밸리데이션도 체크해야 되네. 이걸 체크를 안 했다. 다시 지우고 이렇게 체크해서 지워야 다 지워져요.
자, 이제 그 학번을 클릭을 하면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아직은 수정 화면이 지금 비어 있죠. 아직 구현을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버튼 누르면 다시 목록으로 빠져나오고 수정 화면이 비어 있기는 한데 URL은 스튜던트 에디트하고 물음표 아이디는 뭐뭐뭐까지는 구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정 화면에 이 입력 폼이 채워져 있지가 않죠. 왜 안 채워져 있는지 이 입력 폼을 수정 화면이니까 데이터가 채워져 있어야지 데이터를 채우려면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자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소스 코드를 읽어보세요. 자, 마이바티스 3 프로젝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종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직 구현을 완성한 건 아니지만, 지금 밸리데이션까지, 수정 기능까지 지금 다 종합을 할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밸리데이션 체크해야 되고, 뭐, 스턴트 DTO, 스턴트 에디트 모델, 이건 뭐, 밸리데이션 부분에서 이렇게 구현했었죠. 스튜던트 매퍼 아직은 학생 이름으로 조회하는 메소드밖에 없고 아직 뭐 좀 더 구현해야죠. 수정 기능까지 구현하려면 스튜던트 컨트롤러에서 이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추가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조회 조건 리퀘스트 파라메터 예를 들자면 뭐 조회 조건이 홍인지 아니면 박인지 김 뭐 이 조회 조건이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여기에 전달이 되죠. 이걸 뷰에 이렇게 전달해야 돼. 뷰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 뷰에서 인풋 태그를 출력할 때 그 전달받은 그 조회 조건 네임 값을 여기 value는 뭐뭐뭐 이렇게 출력을 해야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박이라고 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 박이 안 지워졌죠. 안 지워진 게 아니라 다시 출력된 거야.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를 보면 여기 value는 박이라고 출력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야 박이 채워져서 인풋 태그가 새로 그려져요. 안 지워진 게 아니고 다시 그려진 거고 다시 그릴 때 value는 박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아닌 초보자 눈에서 보면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이 박이라는 게 안 채워져 있으면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초보자 눈에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눈에는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이 페이지에서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고 느껴요. 근데 사실은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새로 고침 여기 리프레시 새로 고침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시작한 거잖아. 이 조회 버튼 누르는 것도 일종의 재시작. 이 페이지가 다시 출력돼서 다시 그려진 거야. 그래서 다시 출력돼서 다시 그려질 때 이렇게 value는 뭐뭐뭐라고 출력을 해야 이렇게 그게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개발자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수한테 혹시 뭐 이런 것 가지고 사수한테 질문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실력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이것보다 훨씬 고급 기능이겠지만 그걸 질문을 할 때 여기다가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을 듣자마자 사수는 얘 바보 아니야? 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조회 조건을 다시 채워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뭔가 이해하고 질문한 거지.
뭔가 이해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뭐랄까 느껴져요. 야 하나도 모르는구나가 질문에서 느껴져.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공부했는데 이 부분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는 건지가 질문에 들어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외울 거 외우고 그래야 돼요. 오케이. 아무튼 그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됐고, 그 다음에 아까 배경 지식에 설명한 부분, 이 A 태그 출력.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출력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부분은 예상 문제니까, 필기시험 예상 문제니까 외우기 바라고, 이 소스 코드가 이럴 때 어떻게 출력된다. 있는 걸 외우기 바라고. 왜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구현해야 돼. 그럼 거꾸로 어떤 출력을 만들고 싶다면 소스 코드는 이래야 된다를 알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러려면은 소스 코드가 이럴 때 어떻게 출력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지. 스튜던트 에디트 뭐 뷰는 뭐 그대로예요, 지금. 그런데 왜 뭘 클릭을 하든 이렇게 이름만 홍길동이고 나머지 내용은 비어 있느냐? 그건 소스 코드 보면 명백한데 그 스튜던트 에디트 겟 매핑이 이렇게 생겼잖아. 스튜던트 에디트 겟 매핑이 이렇게 구현됐을 때 입력 폼이 출력되자마자 이름 홍길동만 채워져 있다는 건 우리 이거 이미 실행해 봤었죠. 뭔가 자동이 아니야. 그 수정할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려면은 그렇게 구현을 해야 돼요. 아직 그 구현을 안 한 거죠. 즉, 채워져 있어야 될 데이터를 DB에서 조회해서 뷰에 넘겨줘서 뷰가 출력하도록 해야 돼요. 그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다. 감이라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예, 목록으로. 요걸 클릭하면은 상대 URL 리스트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URL이 이건데 현재 URL에서 상대 URL 리스트면 이 부분만 리스트로 바뀌는 거죠. 이 부분만. 그래서 목록으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URL이 스튜던트 리스트로 바뀌죠. 스튜던트 리스트 URL을 서버에 다시 요청한 거예요. 스튜던트 리스트 URL을 서버에 get 요청하면 요청 결과 이런 화면이 출력되지. 그래서 이게 개발자 용어면 목록으로 버튼을 누르면 학생 목록 화면이 다시 출력된다. 이건 개발자 용어야. 그렇게 개발자 용어로 이 상황을,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외울 거 외우고 그러길 바라고. 오케이. 자, 마칩시다.